싱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 경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한다. 시장 환율을 적용할 경우 미국보다 1인당 소득이 더 높은 나라가 몇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다른 부자 나라에 비해 미국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시국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미국보다 더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는 없다. 이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장 비슷하게 구현하고 있어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하려 애쓰는 것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평균 소득으로 따져볼 때 미국인들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가장 높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극도로 불균등한 미국과 상대적으로 소득 분배가 고른 다른 선진국을 이렇게 평균 소득만으로 비교해서는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짐작하기가 어렵다.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민이 많고 고용 조건이 열악한 덕에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싸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일을 훨씬 더 오래 한다. 같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미국인들보다 유럽인들의 구매력이 더 높아진다. 미국인들처럼 여가 시간보다는 물건을 많이 갖는 쪽이 더 나은 삶이냐? 아니면 유럽인들처럼 물건을 더 살 돈보다는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쪽이 더 나은 삶이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미국이 다른 부자 나라들에 비해 생활 수준이 단연 더 높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880년부터 1941년 사이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은 1900년에 와서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건국 초기부터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희망의 나라였습니다.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몰아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원하는 대로 무한정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일손이 아주 귀해서 유럽보다 4배 정도의 임금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미국이 봉건제도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 나라여서 구대륙에 비해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 전 세계 기업가들과 정책 위반자들은 미국식 경제 모델을 모방하기를 원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자유기업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무한 경쟁의 기회를 주고 거기서 이긴 사람은 정부의 규제나 잘못된 평등주의 문화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응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우대를 받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자유로운 노동시장 덕분에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맞춰 노동자들을 경쟁 기업보다 빠르게 재배치할 수 있는 민첩한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운 시스템에서는 제2의 에디슨이나 JP 모건, 빌 게이츠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동기부여가 이렇게 강력하니 미국이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떠오른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유럽에 몇 나라가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순으로 7개 나라가 미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실제로 가보면 스위스나 노르웨이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인상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불평등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관광을 할 때는 빈민가를 볼 기회가 별로 없기에 나머지 부분만 보고 미국이 더 잘 산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평등이라는 요인 말고도 미국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자신의 소득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교역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택시 운전이나 레스토랑의 서빙처럼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노동 서비스입니다. 나라마다 다른 비교역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국제 달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특정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1년에 공통적인 소비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인 구매력 평가지수라는 개념의 근거를 둔 이 가상통화를 이용하면 서로 다른 나라의 소득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생활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나라의 소득을 국제 달러로 환산해 보면 잘 사는 나라의 소득은 시장 환율로 계산한 소득보다 더 낮아지는 반면에 가난한 나라의 소득은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서비스이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소득을 국제 달러로 계산하면 미국은 거의 정상 자리를 탈환합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모든 측정에서 미국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평균 소득이 높다는 것이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평균 소득으로 그 나라 국민의 삶을 짐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평균 수명과 유아 사망률 같은 보건지수는 세계 30위에 불과합니다. 1인당 평균으로 볼 때 미국의 교도소 재소자 수는 유럽의 8배, 일본의 12배나 될 정도로 범죄율이 높아서 최빈곤층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력 평가지수 소득이 시장 환율 소득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높은 생활 수준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미국에는 값싼 노동력이 가난한 나라로부터 이민이라는 형태로 계속 유입됩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임금은 한층 더 싸집니다. 미국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들은 유럽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참아내야 합니다. 미국 평균 소득의 구매력이 높은 것은 많은 수의 미국 시민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견뎌내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은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의 국민들 중 가장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유럽인들보다 10% 더 오래 일을 하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인들에 비하면 일하며 보내는 시간이 무려 30%나 더 깁니다. 2005년 기준 노동시간당 구매력 평가지수 소득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미국은 겨우 8위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했을 경우 미국인들은 경쟁국 국민들과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떨어지는 생산성을 더 긴 노동시간으로 보충하고 있는 셈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좀 더 길게 일을 해서라도 돈을 더 벌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일정액을 넘어서고 나면 여가 시간에 대한 물질적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줄여가며 돈을 더 벌기 위해 긴 시간 일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더 긴 시간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원해서 하는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긴 시간 일하느냐는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개인은 이런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국가는 그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하고 복지정책을 보강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사람들이 너무 오래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생활 수준 격차를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중 1인당 소득, 특히 구매력 평가지수로 표시한 1인당 소득이 그나마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으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가 시간의 질과 양, 직업의 안정성,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 의료 혜택, 사회복지 등 질 좋은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모두가 진정으로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소득 이외의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